내일 박근영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발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수적으로 열세고 또 수적으로 열세라고 해서 무슨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이것이 불법한 의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지금 장광근 의원님 말씀하신 깔끔한 마무리라는 것은 현행 법 규정에 따라서 내일 6시 반까지, 오후 6시 반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혼란이 적은 깔끔한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하죠. 장광근 의원님 과격하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과격하시네요. 네, 오늘은 좀 과격해지고 싶습니다. 무슨 상권 분립을 어떻게 파괴를 했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이 상권 분립을 파괴합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의 당위성 문제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논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대통령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탄핵이 정당한 걸로 확신하게 됐다든가 안 그랬으면 탄핵을 안 했을 테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탄핵의 요건을 규정해놓은 헌법조항에 비춰볼 때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셔요. 그렇게 자기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봐줄 수 있다, 또는 대통령을 쫓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판관인 양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대통령께서 모든 일을 다 잘해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1.1핵 빠짐없이 다 잘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민의 대통령으로 되도록 잘 보좌해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 말씀인데요.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한 번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를 다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처음으로 탄핵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 3월 10일 취임 14일 후입니다. 왜 했냐? 대북송금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검토하겠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탄핵 관련 발언만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합쳐서 무려 114회입니다. 물론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한나라당이 한 것이죠. 이렇게 해오신 분들께서 말씀은 고맙지만 그 말씀의 진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제가 권능과 권위 이런 부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낮에는 무당적, 밤에는 우리당 총재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밤에 우리당 총재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 몇 명 내보낸 걸 가지고 밤에 우리당 총재라고 그러십니까?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당의 당원이 당원 준한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라는 당원이면 총재입니까? 총재면 지금 그 말씀은 실제 돈도 내주고 공천도 주고 인사도 하고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리하게 굉장히 심한 말로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면 다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네. 국회에서 하는 일도 다 불법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하시는 일도 때로 불법이 될 수 있고 네. 국회가 하는 일도 때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탄핵소추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요. 네. 헌법에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렇게 두껍습니다. 헌법 65조죠. 네, 가지고 와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이걸 읽어보면 그 당에 과연 제대로 된 법률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로 든 것 중에서 대선 자금 이건 대통령 되기 전 일이지 않습니까? 도덕적 정치적 평가자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죠. 그런데 그걸 사유로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 측근 비리.
측근 비리를 이제 다시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요. 측근 비리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면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다툼이 있는 상황에 있죠. 이건 뭐 꼭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셋째,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의 유수한 헌법학자 42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29명, 69%가 탄핵 사유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사유 된다고 답한 교수는 8명, 19명, 19%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답한 교수 8명 가운데서도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을 때 가결시키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너무나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단횡단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라고 내놓고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유 의원님께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측근 이제 첫 번째 대선 자금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았고요. 측근 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특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 않아요. 그러면 특검 결과를 야당에서 주장해서 특검을 실시했는데 기다려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최인호 단장께서 여기 나와 계신 것이 몹시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무려 51명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서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텔레비전 토론에도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토론도 이 탄핵 소추 발의안에 대해서, 발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도 없는 당직자가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짚고 나가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예. 먼저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탄핵의 요건으로서 진실규명이 안 됐을 때 특검을 거치라 하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국회의 권능으로서의 탄핵은 다른 국가 권능과 병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논쟁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저는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되 대화 방식은 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당직자도 충분히 우리가 발의한 그런 소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 의원께 드리고 다음 맞은편에 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라는 이 핵심 쟁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잠깐만 걸치면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의 8분의 1이나 되어서 기쁘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시비 쪽으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참 괴로운데요. 이 문제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냈던 민주당도 그렇고 그 자랑스러운 8배를 쓴 한나라당도 그렇고 한나라당의 계산으로 그렇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그만하시고요. 정치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제가 두 분께 좀 각자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한 질문입니다.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회창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고 박찬종 씨를 영입했을 때 장강원 의원님은 그때 신한국당 소속이셨죠?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거 선거 중립입니까? 네. 이게 정치적 중립입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회창 씨도 영입해서 선대위원장 만들고 네. 그다음에 박찬종 씨도 영입하고 네. 그다음에 이회창 선대위원장하고 주례회동도 하고 말이죠. 네. 청와대에서. 네. 그리고 후보자들 모아놓고 이번에 꼭 이겨야 된다고 치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신한국당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거 선거 중립이니까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아니 무슨 답변을 해보시죠. 아니 그럼 제가 답변. 그럼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저한테 지금 2000년도에 민주당에 계셨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천장 수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청와대에서 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덕담하셨는지 아시죠? 신문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거 가지고 탄핵한다는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제 좀 말씀 답변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똑같은 답변. 사안입니다. 저는 네. 우리 유 의원님을 보면서 작은 노무현 대통령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노 대통령께서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꼭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갖고 와서 비교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과거 회귀적인 소모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지 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라도 바로 고쳐야지 내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누구 찾고 조선시대 누구 찾으면 항상 자기 잘못이 합리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런 뜻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만 뭐라 그러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관위의 선거법 구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요. 그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예. 우리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서 지금의 행위,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부터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던 문제고 다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따름이고 지금은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는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란거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저한테 질문 이것을 대통령 자리를 쫓아내야 될 만한 범죄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좀 해주세요. 장강건 의원님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일반화해서 압축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을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편드는 은행을 하시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그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 그 많은 사례들이. 예,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만약 이것이 당원이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럼 입당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원이 아니면서 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규정, 선거법 재구조는 그는 일반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선언적 규정이고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중립성 침해의 행위 유형은 다른 선거법 조항의 유형별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선거중립을 해친 것으로 간주해서 각 조항의 처벌 규정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 구조를 보시면 지금 노 대통령의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과거 대통령들이 쭉 해오신 것처럼 하되 법이 금지하고 있는 어떤 행위 유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그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이것을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탄핵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일을 하면서 탄핵을 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 닫고 그냥 식물로 있을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답이 안 되는데요. 대통령이 장관 내보내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도지사가 자기 부지사 하던 사람 한나라당 후보로 내보내는 건 선거 개입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헌정사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거법에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나 대통령의 입장이 전적인 선이라고 옳은 얘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질문은 서로 간의 법률에 대한 해석 차이, 정치적 행위에 대한 공방,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은 좋으나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떼는 탄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저희 쪽이 옳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논리의 대결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서로 의견이 다르고 우리 쪽이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분의 2 이상의 힘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걸 자꾸 등치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내려고 그런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최 단장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요새 찻대기 찻대기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아직 미친놈 소리는 안 듣지 않습니까? 들어요. 어떻게 4년 그러니까 저는 듣습니다. 저는 시장통에 가면 그러니까 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거를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시니컬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5주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열린 우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채워주길 원하는 저는 마마보이 정당 비슷한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1년 내내 대통령 욕만 한 정당도 역사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탄핵 자, 타령만 1년 잠깐만요. 내내 한 예, 정당도. 알겠습니다. 예.